집합입니다. 집합을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하는데, 먼저 집합은 조건에 맞는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예시로 수학 선생님 모임 하면은 포함한 여러 명이 있겠죠?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각각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수학 선생님들의 모임이라 할 때 원소는 상어랑 또 등등등 이렇게 원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공집합을 예시로 들자면 땅호 수학에서 1, 2등급 학생 여기까지. 그리고 부분집합은 집합에 포함되는 집합입니다. 예시로 전체가 학생이라고 했을 때 땅호 듣는 학생 여러 명 있겠죠? 그리고 여집합은 바깥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땅호 수학을 듣지 않는 학생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안 좋네. 빨리 집합됐다. 그리고 조건 제시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일단 여기 왼쪽 짝대기 기준 왼쪽은 출력값이고 여기 오른쪽은 입력값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일단 오른쪽에 x는 4 이하의 자연수라 했는데 4 이하의 자연수라면 1, 2, 3, 4가 있고 이거를 그대로 출력을 했을 때 1, 2, 3, 4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출력값이 2x일 경우도 있고 출력값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여기 대입해가지고 2, 4, 6, 8이 됩니다. 참고로 조건 제시법은 이렇게 쓰는 거고 그냥 원소 나열법은 오른쪽처럼 숫자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이제 숫자가 커질 경우에 전부를 문제에서 줄 수 없으므로 조건 제시법을 사용해서 저희한테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텐데 이렇게 있을 때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인데 먼저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리고 1, 1개 그리고 1, 2, 1개 그리고 1, 2, 3 다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2가 있는 경우랑 2, 3이 같이 있는 경우 그리고
3이랑 3일이 같이 있는 이렇게 경우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분 집합을 전부 다 구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 다양한 조건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예시로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랑 2를 포함하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 개를 제시해 줍니다.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일이 세는 것도 좋지만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먼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기존에 에서 배우긴 했지만,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된 경우의 수이며 곱의 법칙은 완료가 안 된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먼저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셔츠랑 바지를 입고 제가 간다 했을 때 셔츠가 3벌 있고 바지가 2개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제가 어떤 걸 입을지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당연하지만 상하이를 동시에 갖춰 입어야 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곱해서 이렇게 곱의 법칙을 써줘야 합니다.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장 있고 뭐 그냥 일반 복이 있다 했을 때 정장이 3개, 정장 상의가 3개 있고 바지가 2개 있고 일반복 셔츠가 1개고 바지가 막 3개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를 정장은 정장끼리 일반복은 일반복끼리 입어야 하므로 얘네 둘끼리 곱해서 완료가 안 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이 2개가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둘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면 되고 2번과 3번 이렇게 조건을 주어졌을 때를 생각해서 풀어보면 먼저 1을 포함해야 한다 했으니까 1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은 반드시 들어가는 경우의 수만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의 수는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경우의 수가 한 가지만 나옵니다. 2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2가지. 이럴 경우에 3도 마찬가지로 2가지이므로, 그리고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이므로 이들을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4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2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2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 한 가지만 생각하고 1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으니까 2가지, 3도 마찬가지로 2가지를 하고 일단 여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곱해줍니다.
이제 기호를 알아보게 될 텐데, 저 진짜 몰랐는데 이 기호가 엘레멘탈 이거예요. 약자래요. 저 진짜 처음 알았어요. 일단 원소 기호는 이렇게 삼지창 모양이 있고, 부분 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뜻은 없고 정말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서 이런 모양일 때 A는 B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봅니다. 지금 부분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는 그런 형태라는데, 사실 아직 조금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하고,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집합식으로 말했을 때 차집합이라 하고,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A 전체에서 B의 바깥 부분, 그리고 여기에 공통된 부분, 즉 정말 이 부분만을 이 부분만이 그거임을, 그러니까 이것의 답임을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문제에 주어졌을 때도 사실 여기만 나와야 하는 거니까 공통된 부분, 이 부분만 빼줍니다. 공통된 부분 3이므로 빼주고, A에는 원래 1만 1은 A는 즉 이 값의 결과는 1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식으로 표현해 보라고? 네 가지식이 뭐지? 잠깐만. 네 가지식? 한 개 기억나는 게 있긴 한데, 이렇게 전체가 포함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A-B랑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거랑 이 부분만 더한 결과이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공통된 이 부분을 아예 뺀 결과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얘랑 얘만 더한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네 가지식으로 표현하라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진짜 죄송합니다. 꼭 다음 일주일 후엔 알아. 문제를 풀어왔는데 확통을, 그러니까 고3 때 선택감이 확통이어서 그런지 조금 쉽게 됐긴 했는데, 굳이 말을 해보자면, 이거 그러니까 그냥 외웠었어서 맞추기는 했거든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 얘는 원래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분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삼지창 모양 같은 경우에는, 원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답이 됐다. 원래는 여기 안에 있는 애들 각각만 삼지창에는 맞다. 얘가 아닌 이유는 그러니까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맞는데 각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삼지창을 쓸 수 없었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네, 좀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